중국 심기 건드리지 마라. 진짜 전쟁 난다. 이런 얘기를 꺼내는데, 아니 그럼 내가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 전쟁이 그렇게 만약에 나면 중국 따라서 대만 침공할 거야?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못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것처럼 니들도 중국 따라서 그럼 같이 대만 침공 참전할래? 대답 못합니다. 아닌 거 지들도 알거든. 자, 윤석열 정부는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처럼 쓰잘데기 없는 국익에 오히려 해가 되는 친중, 친북 정책을 펼치는 정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친미, 친일의 정책을 펼치는 정부죠. 왜냐?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는 우리가 별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대륙은 우리를 그야말로 속국, 아직까지 조선시대인 줄 아는 듯 찌끄레기 취급을 하고 앉아있고, 북한은 같은 민족이라 말만 짓거릴 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재산, 인명 피해를 안겨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를 않는 국가들과 이들과의 관계의 깊이는 약간 줄이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나라와 친밀한 관계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죠. 그리고 그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몇 가지의 발언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발언들을 두고 현 야당의 많은 관계자들은 국가는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동맹이 중요하지만 인접국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중요하니 이래서는 안 된다 옌병들을 떨고 있는데, 맞아요, 맞는 말인데, 우리가 무슨 대륙이나 북한한테 크나큰 실수를 하기를 했어, 건물을 부시기를 했어, 아니면 대놓고 속국처럼 무시를 하기를 했어, 그 나라의 역사를 송두리째 뺏어가려고 작업을 치기를 했냐, 아니면 국가 수장에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하기를 했나. 그런데 대륙이 우리에게 하는 꼴을 보세요. 뭐만 하면 약간의 심기만 거스르고 미국과 동조를 하는 어떤 제스처, 액션들을 취하면 우리가 무슨 동네 북인 것 마냥 으름장을 놓습니다. 니들이 감히 대중국인 우리에게 각오해라, 이런 느낌으로다가 나만 그렇게 느끼나요, 여러분?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동등한 관계가 맞다고 느껴지십니까? 자, 아무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다녀온 후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친중 정책을 펼쳤는데 중국에게 얻은 것이 무엇인가? 즉, 이 말은요, 지난 5년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것만큼 중국이 대한민국을 예우를 해줬느냐라는 이야기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중국 국빈 방문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혼자 밥을 먹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었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얼마나 우리를, 당시 우리의 대통령을 무시했으면, 국빈인데, 타국의 대통령인데 어떻게 혼자 밥을 먹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중국 수뇌부가 우리나라 그리고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여지없이 드러나는 부분이었죠. 아무튼 이런 논란이 있는 등 중국으로부터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을 꺼낸 건데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 지난 정부 때처럼 중국에게 저자세로 나가지 않고 당당한 외교를 펼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중국을 이제 무시하고 배척하고 미국만 바라보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국가와 국가 간 동등한 관계, 그저 이제부터라도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를 펼치겠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말을 접한 좌파 진영의 인사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꼬투리 잡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앉아있는 거고. 자, 지금 보시는 표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들이거든요. 보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맨날 말 잘 듣던, 굽신굽신하던, 고개 숙이던 한국이 지도자 한 명 바뀌었다고 이런 발언을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눈살이 조금 찌푸려지기는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말이 절대로 잘못된 말은 아니죠. 4월 19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지금 대만 해협 문제의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이다 라는 말을 꺼냈어요. 지금 긴장이 최고조로 달해 있는 이 문제에 실제 미국 특수부대는 중국의 대만 침공 상정한 훈련을 첫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염두를 두고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야만 하는 의무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최대한 살살, 그래도 대륙의 기분을 고려해서 요 정도의 발언으로 그친 것인데, 이걸 가지고 또 우리나라 좌파 진영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전쟁 나면 어떡할 거냐, 중국 심기 건드리지 마라, 진짜 전쟁 난다, 이런 얘기를 꺼내는데, 아니 그럼 내가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 전쟁이 그렇게 만약에 나면 중국 따라서 대만 침공할 거야?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못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것처럼 니들도 중국 따라서 그럼 같이 대만 침공 참전할래? 대답 못합니다. 아닌 거 지들도 알거든. 민감한 영토 문제기는 하지만 각기 나름의 사정이 있긴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이 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부분 중국이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거든요. 왜냐? 힘으로 누르려고 하니까. 자,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이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4월 28일 하버드 연설 뒤에 그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 행위에 협조적이지 않아 북핵 위협이 구체화가 되고 위협적으로 느껴지게 됐다. 요거 대륙을 말하는 거거든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잖아. 북한만 감싸고. 그래서 했던 이야기인 것 뿐인데 이때는 아니지만 제가 아까 앞서 설명한 대만의 문제 때 대한민국의 입장을 발표하니까 중국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불어한다 했잖아요. 참견하지 말라고. 불어라는 말은 뭔가? 이 단어는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쓰는 말인데 얘네들이 한국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불어한다라는 말을 쓸 정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쓸 정도로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겠다. 뭐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더라? 불장난하면 불타 죽을 것? 이게 여러분 중국이 바라본 우리나라 국격이 얼마나 지난 5년간 하찮았으면 우리에게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겠습니까? 말참견 허용하지 않고 불호하겠으며 불장난하면 니들 불에 다 타 죽을 거라고 주한 중국 대사가 이렇게 짓거립니다. 우리나라에 쳐 들어와 있는 대사가 말이죠. 처참한 겁니다. 처참한 거. 아주 심각한 외교 결례이자 우리를 무슨 거의 원숭이 아메바 수준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들과의 오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을 했는데 제재에 동참을 안 하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말 그대로입니다. 위반을 했으면 제재를 가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걸 가지고 노발대발하는 좌파 진영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안 입고 오면 니들이 북한 김정은한테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위반 좀 하지 말라고 말이라도 건네보든가.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화를 냅니다.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 찌그러져 있으라고. 감히 니가 나한테 말을 섞으려고 하냐고.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대륙이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중국에게 얻은 거 하나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개뿔로 굽신굽신 이 정도 얻은 것 같아요. 코로나도 얻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대한민국 서민들을 아주 그냥 폭삭 망하기 직전까지 몰고 갔던 바로 그 코로나 대륙이 건네준 거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여러분 제발 구분은 좀 하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아지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의 샤인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